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세상엔 창작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이 참 많죠. 작곡가, 작사가, 작가, 건축가, 화가, 디자이너, 유튜버, 또 팟캐스터까지 한 사람의 작은 생각의 씨앗이 자라서 완성품으로 나오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피, 땀, 눈물, 시간, 돈, 영감 등등.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한번 끄집어내서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면 모든 창작물의 바탕은 영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영감이 떠올라야 그걸 구체화해서 실행해내는 밑바탕이 되고, 또 영감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영감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죠. 어디서 이 영감이 나온 건지 모르니까 그냥 불현듯 떠오른 거니까. 하지만 때는 우리가 이렇게 순수 영감이라고 믿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의도치 않게 남의 아이디어를 베낀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수준을 넘어서 표절 의혹에 휩싸는 경우가 있죠. 물론 여기에는 의도적인 표절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럼 어디까지가 이 창작의 순수 영감일까요? 어떤 점에서 영감을 개조하거나 변형시켜서 창작물로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영감과 표절 사이에 뚜렷한 경계라는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볼까 합니다. 당연히 수학처럼 정해진 공식에 정확한 답이 있는 질문들은 아니겠지만, 이 둘 사이의 경계와 차이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앞으로 창작 활동을 할 때나 또 그걸 우리가 보는 입장으로서도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에피소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각 단어들의 정의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감과 표절 사이에는 숨겨진 항목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중 첫 번째는 imitation, 모방. 다른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따라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도창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은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요리 레시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요리가 생겼을 때 보통 유튜브에 들어가서 레시피를 검색을 해보죠. 그럼 여러 전문가들이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우린 따라하죠. 그 자체로도 모방입니다. 그 전문가의 아이디어와 요리 스타일을 배우고 존경하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될 수 있는 게 패션 스타일.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패션 스타일에 있어서도 영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겨울은 뭐 사지? 가을은 뭐 사지? 이렇게 고민할 때마다 유튜브 들어가서 룩북 검색하거나 인스타그램 피드에 쳐보거나 핀터레스트 그런 데 들어가서 여러 코디들을 참고하죠. 그렇게 우리가 패션 스타일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영감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흡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스타일대로 재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옷에는 와이드 팬츠보단 부츠컷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각자 본인만의 입맛대로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창성을 해치지 않는 거죠. 그 밖에 또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겠죠. 유튜브의 큰 지분을 차지하는 카테고리죠. 브이로그. 예를 들어 한 유튜버가 6am 모닝 루틴 이렇게 올렸어요. 그걸 본 사람 중 한 명이 이거 되게 부지런하다. 이 루틴 너무 괜찮다. 너무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에 본인도 한번 해보고 그걸 또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영감을 거쳐서 끊임없이 새로운 창작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 밖에 또 우리가 하는 챌린지 예로 들 수도 있겠죠. 한때 유행했었던 미라클 모닝, 또 최근에 붐이었던 소셜미디어 딕토스 챌린지. 그래서 그런 챌린지를 따라하는 행위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제가 트렌드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갓생 살기도 붐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한풀 꺾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챌린지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거죠.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애티튜드나 루틴, 소셜 스킬들을 카피하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다 이 이미테이션, 모방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카피하는 행위, 이게 종종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많죠. 그 수준, 그 강도가 세져서 어떤 중요한 시험장에서 그런 베끼는 행위를 하거나 인터넷에서 그냥 무단으로 다른 사람이 올린 과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내 것처럼 제출하는 것, 이것도 부정행위로 간주가 될 수 있고요. 또 예술작품,
또 빈번히 문제가 되고 있죠.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복제해서 나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도용하는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미테이션과의 약간 차이점을 짚어보자면 이미테이션은 원본을 모방하되 독창성과 창의성을 보존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지만 카핑은 원본을 정확히 복사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주제 중 가장 메인인 부분이죠. 표절의 정의를 짚어보자면 표절은 다른 작품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복사하여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표절은 목적이 다분하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요리 레시피, 패션 스타일 우리가 그런 걸 따라하는 거는 그저 그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고자 내 실생활에 적용시켜보고자 그런 긍정적이고 순수한 의도 그 행위가 절대 나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우리가 어떤 긍정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표절은 얘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표절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작품을 도용하거나 복사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표절 의혹에 언급된 대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창작자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본인이 정말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잘 알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의혹에 휩싸였을 때 깔끔하게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고 다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우기며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예술 분야에서의 표절 의혹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음악 관련 부분이 상당하죠. 음악 관련 표절 의혹이 제기된 영상들을 보다 보면 꽤나 일리가 가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건 빼박이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슷한 게 있는 반면 어떤 건 좀 억지스러운 의혹도 있죠. 혹은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어느 쪽이건 필요하다면 법의 심판에 따라야겠지만 적어도 창작자 본인이 표절한 게 맞다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표절한 것이 맞다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물러난 후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런 표절 의혹들이 한 번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하나만 표절에 걸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수의 창작물 또 그것도 지속적으로 표절 의혹 대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영감의 예시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모든 창작 행위에 있어서 영감은 큰 부분이겠지만 특히 예술 분야에서의 영감은 중요하죠. 우리가 듣는 가수들, 팝 가수들, 싱어송라이터들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보통 작사 작곡을 할 때 본인의 경험을 빗댄 노래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험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제가 하는 팟캐스트도 충분히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내 팟캐스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 씨앗의 크기가 점점 자라면서 생각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럼 내 팟캐스트 이름은 뭘로 하지? 토픽은 어떻게 선정을 할까? 커버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까? 등등. 그때그때 떠오른 영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채널로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다른 팟캐스트들한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이런 팟캐스트를 창작하는 행위도 표절로 변질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팟캐스트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죠, 요즘. 그 사람들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른 사람의 팟캐스트를 들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떠오른 영감과 함께 창작 활동을 해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영감이 변질돼서 표절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특정 팟캐스트 하나를 타겟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그 타겟을 그대로 내 채널에 복제를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똑같이 베끼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100% 베끼기보다는 약간 애매하게 비슷한 듯 안 비슷한 듯 이렇게 베끼는 행위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타깃의 커버 이미지를 가져와서 살짝 뭐 색깔만 바꾸거나 폰트만 살짝 수정해서 만들거나 그 토픽과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살짝만 이것저것 추가한 다음에 에피소드로 만들어내거나 뭐 여러 방식이 해당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영감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로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무엇을 시작하던 간에 그 시작점, 그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새로운 생각들이 머리에 생겨나고 그걸 또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감의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받은 그 영감을 내 스타일대로 해석하는 것, 나만의 입맛대로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창작 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피의 예시들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옷 스타일, 아까 언급을 했죠.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좀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제 친구가 제 옷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입고 오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거든요. 또 커서도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뭐 친구 모임에 나갈 때나 그럴 때 친구가 내 옷을 똑같이 따라 입고 온다든지 내 가방을 똑같이 사서 메고 나온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라면 알 수 있어요. 저 친구가 날 따라한 게 맞는지 아닌지 그 느낌이란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따라한 것 같아. 너무 똑같아. 그럼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게 우리가 누가 날 따라하는 걸 목격했을 때 한 번에 달려가서 너 이거 나 따라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왜냐면 약간 애매한 게 물론 내가 기분이 나쁘다면 한 번은 꺼낼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한편으로는 뭐 내가 그 옷 전세 냈나? 내가 입고 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옷, 그 스타일의 주인은 아니지 않나? 왠지 모르고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바로 따지기가 어려운 거죠. 애매해요, 한마디로. 근데 한 가지 팩트는 기분은 나쁩니다. 누가 날 따라했을 때 그걸 본 당사자의 심경으로는 기분은 나빠요. 근데 보통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넘어가죠. 또 제가 생각해낸 게 인스타 포스팅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스팅뿐만 아니라 뭐 피드, 프로필 사진 등등 인스타가 가장 활발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다 왔어요. 찍어온 사진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 포스팅에 사진 10장을 꽉꽉 채워서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은 내 셀카로 시작해서 뭐 풍경, 음식 등등 여러 가지 다른 테마의 사진들을 다 끌고 와서 딱 10장을 채운 다음에 밑에 캡션은 예로 들어서 영어로 여러분들이 뭐 포토덤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냥 그렇게 올리고 넘겼는데 한 이틀 뒤에 여러분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피드를 이게 쓸어내리다가 한 포스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포스팅을 봤는데 내가 이틀 전에 올린 것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진에 있는 인물만 다르지 모든 게 똑같은 거죠. 캡션, 사진 수, 심지어 사진 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셀카로 시작을 해서 뭐 그 다음은 음식, 그 다음 풍경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고 사진의 구도도 비슷하고 중간에 내가 동영상 하나 끼워 넣었는데 그것도 똑같고 너무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보면 볼수록 내 거랑 너무 똑같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혹시 나 혼자 착각하는 건지 아닌지. 근데 다른 사람들도 너무 똑같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빼박인 거죠. 그 사람이 내 포스팅을 보고 뭐 거기서 그냥 영감을 얻은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서 올린 거니까. 찝찝하죠. 기분이 많이 찝찝하죠. 근데 또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뭐 인스타 이런 일이 뭐 나쁜 일이겠어요? 나만 겪겠어요? 또 이런 생각에 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카피지만 기분은 안 좋은 카피 중에 예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보니까 SNS 또 인스타 보다 보면 밈도 베끼더라고요. 한 사람이 올린 밈 그게 웃기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그거를 똑같이 가져가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이걸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도 보고 있고요. 이거 엊그제 본 밈인데 영상 속에 있는 사람은 달라. 누가 원작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리지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구 한 명은 베낀 거겠죠. 그렇게 이제 하나의 창작물이 큰 사람들의 반응을 얻다 보니까 이거 좀
노출수 잘 나오네 라는 생각에 똑같이 베끼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또 생각난 것 중 하나가 오디션 프로그램. 뭐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제 큰 히트를 치면 그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 이웃 나라에서도 따라하는 케이스가 있죠. 보니까 그거는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더라고요. 뭐 의상, 프로그램 로고명, 어쨌든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도 예시가 될 수 있고 또 연애 프로그램, 데이팅 프로그램도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연애 프로그램이 히트를 치니까 똑같은 컨셉으로 이름만 바꿔서 모방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패션, 음악, 영화, 드라마 등등 이런 컨텐츠들을 보다 보면 더 이상 새로 나올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웬만한 노래는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나? 웬만한 패션 트렌드는 다 한 번쯤 거쳐가지 않았나? 더 이상 영화, 드라마로 쓸 소재가 남아있긴 한가? 등등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만한 모든 새로운 것들은 나올 만큼 나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계에서도 아이러닉한 패션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뭐 어디까지나 저의 짐작이지만 웬만큼 나올 만한 스타일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아이러닉한 패션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바지를 까먹고 나온 패션이라든지 언더웨어에 스타킹만 신고 나오는 패션이라든지 심한 로우와이즈 팬츠라든지 기상천외한 패션들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에피소드에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성과 투명함을 바탕으로 하는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좋은 점들을 나열을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자료를 인용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인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무조건 원작자에게 크레딧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주제들, 표절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 몰래 가져와서 내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내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입 때문에 차마 표절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어디서 가져와서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인용을 해야 된다면 무조건 출처를 남기거나 크레딧을 남기자. 가장 좋은 점은 그냥 영감을 받는 정도에서 끝난 다음에 그 영감을 가지고 내 스타일대로 재해석하는 게 가장 깔끔하면서도 건강한 창작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또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또 그걸로 내가 수입까지 얻고 있다 하면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감과 표절을 함께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영감은 기본 바탕이 되고 또 그게 한 단계 넘어가서 모방, 카피, 또 거기서 선을 넘게 된다면 표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숨겨진 연결고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들이 저 포함 모든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개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겨우 이제 처음으로 개념을 정리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저도 도덕적으로 정직한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고요. 오늘도 시간 내서 제 에피소드를 들으러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피소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 5개와 좋은 리뷰도 남겨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